새 이지스 구축함 7,600톤 서해류 성룡함이 31일 해군에 인도된다. 세종대왕함 2007년, 율곡이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이지스함이다.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 성룡함 오늘 해군 인도 1000km 내 표적 1000개 추적 20개 동시 공격 능력. 해군은 이로써 해상기동부대의 전략적 운용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해외 훈련이 있을 경우 이지스함이 동원되다 보니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지스함 세 척을 운영하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서해류 성룡함은 2009년 9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해군의 평가와 국방기술 품질원의 품질검사를 거쳤다. 다음 달 3일 진수식 후 9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반 실전에 배치된다. 서해류 성룡함은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뿐 아니라 스파이 원디 레이더와 각종 미사일, 기관포로 중무장의 강력한 대공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360도를 감시하는 이지스 레이더는 1000km 떨어진 천여 개의 대공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이 가운데 20여 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광역 대공 방어와 지상작전 지원, 유도탄 자동 추적 능력도 보유해 역대 최고 성능을 가진 이지스함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지난 4월 이지스 1번 함인 세종대왕함이 평안북도 철산반도에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서해상에서 최초로 탐지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서해류 성룡함은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이지스함 함장은 해군 대령이 맡는다. 해군은 미국 등에서 이지스 전투체계에 대한 연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 이지스함 함장에 임명해왔다. 함정 건조 비용과 탑재한 무기를 합한 총 건조비는 1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한 해 국방 예산의 약 4%에 달하며 기업 가치와 비교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창립한 알랩의 시가총액보다 1000억 원쯤 비싸다. 우리 해군의 주력인 충무공 이순신함급 4800톤 구축함의 건조비는 약 5천억 원이다. 일반 구축함 건조엔 무게 비용을 포함해 톤당 평균 1억 원가량이 소요되지만 이지스함은 고가 첨단 장비 때문에 이에 2배가량 들어간다. 이지스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이 방패에서 유래한다. 1969년 미국 해군이 신형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며 최초로 사용한 이후 입체적인 공수 전투 체계를 탑재한 전투함을 이지스함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은 현재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군 안팎에선 모두 6에서 8척의 이지스함을 확보해 전략기동 함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을 통해 해군력 강화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최근 이어도와 독도 전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해 유성룡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자 전시 최고 군직이던 도채찰사를 맡아 군사 업무를 총괄했다. 이순신 장군의 중용을 상신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등 전략가로 활동했다. 징비록에선 유비무한 정신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투형 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 국산 잠수함 1조 3천억 규모 인도네시아 수출 눈앞. 한국 업체가 추진하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은 8년 전 1차 사업과 후속 사업에서 연이어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 19일 국제군사안보 전문 매체 제인스 36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한국 해군의 정보고함을 개량한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협상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에 수주가 예상되는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정보고함 1200톤급을 개량한 1400톤급 3척으로 총 계약 규모가 12억 달러 1조 3528억 원에 달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지막 협상 단계로 일감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 중이라며 한국 오포 조선소와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가 잠수함 부품 생산과 최종 조립을 나누어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이 같은 협의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다음 달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래 지난해까지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대형 사업인 만큼 인도네시아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올해 1분기로 최종 계약 시기가 미뤄졌다. 이번 계약을 위해 해당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지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0월 현지 국영기업인 PTBEL 조선소의 기술협력센터를 열고 한 달 뒤에는 PTBEL 조선소와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산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도입 1차 사업에서도 11억 달러 1조 24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의 역대 방산 수출 단일 최고액 계약이었다. 한국은 이 계약으로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이때 계약된 3척 잠수함 중 2척은 한국에서 생산돼 납품이 완료됐고 한 척은 PTBEL 조선소에서 공동으로 건조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확정되면 인도네시아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12척 잠수함 중 한국 함정이 6척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방산 수입 시장에서 잠수함만큼은 한국 기술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산 외교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 해양 강국 노림수 실제 전투력 수준은 중국군 전면적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해군이다. 이는 현시성이라는 해군 속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해양 강국을 이루겠다는 중국 최고 지도부 의지 그리고 중국 내 언론 매체와 연구자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발간된 미국방 정보국 DIA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가 중국 해군력과 해양 전략을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 최신 국방백서 2015년 5월 발간인 중국의 군사 전략은 중국 해군의 목표가 근해 방어, 원해 호위 근해 방어, 원해 호위임을 밝히고 있다. 이 목표는 매우 다양한 임무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해양 자원의 보호, 중국의 해양 권익 수호, 해상 교통로 SLOC 및 에너지 루트 확보를 포함한다. 중국은 근해와 원해의 정의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근해는 중국의 연안과 대만 그리고 동남중국 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해는 더욱 복잡한데 비전투 임무인 UN 평화유지군 PKO 활동, 인도적 지원 및 군안 HADR, 비전투원 후송작전 NEO가 포함된다. 원거리 작전 계획의 예로는 2008년 12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아덴 에이던 만대 테러 작전과 최근 지부티에서의 해군 군수지원 기지 건설, 운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중국 해군이 단기적으로 원거리 해상 교통로 보호와 존재감 과시, 보다 중장기적으로 원정 작전 이용을 염두에 둔 보석이라고 판단된다.